지난 시간에 그 아인슈타인의 전기적 영화 얘기를 했지만은 그야말로 우리가 왜 지금 이 계사를 읽는가, 이 동방의 고전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느냐 하는 거는, 지금 내가 어딜 가는데 챗GPT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나보고 그런 말씀을 학생들이 묻더라고. 근데 아무리 챗GPT를 나는 존경한다. 왜냐면은 기존의 AI에게 준 정보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탐색해서 그거를 해답을 제시하는, 몇 년도에 누가 어디서 죽었는데 그 이름 생각 안 하는데 상황 설명해서 그거 맞춰달라 그러면 금방 가르쳐 주는데, 그런 건 사람한테 물어보는 것보다 낫지 않냐. 그러니까는 주어진 정보를 AI가 사람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끄집어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 이상할 거 없지 않냐. 이거는 하나의 우리 문명이 어떻게 추구해온 어떤 측면인데, 단지 뭐냐면 그럴 수 없는 거. 우리가 AI를 공부한다고 해서 우리의 도덕적 심성이 향상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거는 객관적인 사태에 대해서, 예를 들면 법과대학도 이제 필요가 없어진다 이 말이야. 그 법조문 같은 거 다 적어야 하는데, 그야말로 지금 시기에 이런 상황이라면은 AI에게 판결을 맡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AI에 대한 선하게 평가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지금 AI고 챗GPT가 고맙다. 궁극적으로 AI가 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도덕의 영역이고, 이 창조의 영역이고, 이런 것이 진정한 예술의 영역이다. 어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정경이 융합하는 그러한 어떤 세계에서 나오는 어떤 창조적인 크리에이티브한 거, 이거는 AI가 영원히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의 직장이 날아갈 건 사실이지.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AI를 운영하는 놈들한테 막대한 세금을 걷어서 그거를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강남 부자들이 세금을 아직도 체납한 것만 다 제대로 걷어내도 지금 우리의 상당한 복지. 근데 그런 거를 갖다가 다 이렇게 쉬쉬하고 적당히 넘어가려고 그렇게 된다면은 이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근본의 어떤 라디칼한 우리 사회의 변혁과 진보를 위해서 이 도덕적인 진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moral development 얘기를 했는데, 아인슈타인이 마지막 죽으면서까지도 뭐냐면 인간이 도덕적으로 각성하는 수밖에 없다. 그거는 우리가 지금 이 계사를 읽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과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과학은 잘못이 없다고 하지만은 과학자들이 도덕적인 양심이 없어가지고 전부 그냥 자본가들에게 노예가 돼버리고 마는 거니까, 그런 과학이라는 건 아예 없는 게 낫지 않냐, 우리가 원시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냐라는, 예술가들도 그런 식으로 예술을 표현하는 사람도 많죠. 그런데 전 세계가 지금 트럼프, 네타냐후고, 젤렌스키고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뭔가 지금 이 사회, 아인슈타인은 죽으면서 그렇게 외쳤지만, 그 시대에 낭만적으로 외쳤지만은, 도덕적인 모럴 디벨롭먼트라고 말한다면은 지금 트럼프까지 왔잖아요. 완전히 그냥 도덕의 하락이 이루어졌고, 그거를 이 대체할 만한 도덕의 상향이라는 건 전혀 없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세계 문제를 생각할 적에 사실은 대한민국은 그런 전쟁의 위기에 있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민중들이 그걸 막은 거 아니에요. 막아가지고 지금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이거야말로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모럴 디벨롭먼트란 말이에요.
하나의 도덕적인 상향이고 전개고 도덕적인 함양이고 하여튼 이런 우리 역사는 비도덕적인 방향에서 도덕적인 방향으로 진보를 한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기본을 여야가 공동의 도덕적인 디벨롭먼트, 모럴 디벨롭먼트를 위해서 이 역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조국의 이 역사의 모럴 디벨롭먼트를 위해서 공동의 노력을 하고 양보할 건 서로 양보하고 이래서 뭔가를 이 시기를 만들지 못하면 어떤 새로운 역사를 크리에이트를 못하면은 여기서 우리는 영락을 하고 만다는 거죠. 또다시 힘들게 우리가 얻은 이 내란 국면에서 그야말로 뚜렷한 민주의 국면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협조를 못하고 서로 공동의 이해를 바탕으로 협조하고 양보할 거 양보하고 그러면서 뭔가 이 모럴 디벨롭먼트가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엊그저께 지난주 말에 제가 그 선악원에서 만해 한용운의 님의 침묵 탈고 100주년 기념 특강을 제가 했거든요. 여기 선악원 법당에서. 근데 우리 도울TV로는 안 나가고 BTN 불교 방송으로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는 BTN을 통해서 만해 한용운이 어떻게 산 인물인가, 그리고 만해 한용운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들, 이게 얼마나 이 사람의 그 사상이 위대했었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리고 이 시기처럼 정말 조선 왕조가 끝나고 이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모든 것이 암울했던 이 시기지만은 얼마나 위대한 도덕적인 발현이 있었는가, 얼마나 지적으로도 성숙한 사유를 했는가. 그 당시 타고르가 최초로 인도의 성인이 뭐 이래서 아시아인으로서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았다고 해서 전 세계가 들떠가지고 찬양하고 타고르 만세를 외칠 때에 타고르에 대해서 만해가 외친 타고르에 대한 평론을 보면 벗이여 깨어진 사랑에 우는 벗이여 눈물이 능이 떨어진 곳을 옛 가지에 도로 피게 할 수는 없습니다. 눈물을 떨어진 꽃에 뿌리지 말고 꽃나무 밑의 티끌에 뿌리서요. 벗이여 나의 벗이여 죽음의 향기가 아무리 좋다 하여도 백골의 입술에 입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그 당시 만해가 타고르 개인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 만해가 바라보는 서구 문명 전체에 대한, 너희들은 결국은 아주 향내나는 문학을 하고 지금 이 노벨상을 받는 것 같지만은 그거는 죽음의 향기이고 그거는 백골의 입술에 입 맞추는 것밖에 안 된다. 그 왜 백골이라고 하냐면 그건 죽은 생명이 없는 허구적인 신에 대한 예찬이기 때문에 여기 가드니스트라는 게 정원사가 되게 해달라는, 이거 김어기가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그 소월의 선생, 오산학교의 국어 선생을 하고 있던 김어기가 그거를 번역을 했는데 번역을 잘했거든요. 근데 그걸 읽고 모든 사람들이 야 이거 정말 대단한 시다 이렇게 말할 때 그거는 백골의 입술에 입 맞추는 것에 불과하다. 거기서 너희가 얻는 것은 죽음의 향기일 뿐이다. 그의 무덤을 황금의 노래로 금을 치지 마세요. 무덤 위에 피 묻은 깃대를 세우세요. 무덤 위에 황금의 노래로 금을 치라는 거는 이게 위선이란 말이에요. 그 무덤 위에 피 묻은 깃대를 세우세요. 그러나 죽은 대쥐가 시인의 노래를 거쳐서 움직이는 것을 봄바람은 말합니다. 벗이여 부끄럽습니다. 나는 그대의 노래를 들을 때 어떻게 부끄럽고 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나의 님을 떠나서 홀로
그 노래를 듣는 까닭입니다. 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타고르가 아무리 대단하다고 그랬지만 이따구 신은 이게 종교적인 그냥 하나님 예찬이고 이게 인도 사람들이 생각이 부족하고 이 서양 사람들이 이거 산스크리트 모체에 대한 동경 때문에 이게 혹하고 있는데 그거는 나는 우리 민족과 더불어 들을 수 있는 시가 아니다. 그런 노래가 아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부끄럽고 떨린다는 거는 뭐냐면 나 혼자 이 노래를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민족과 더불어 이거를 들을 수가 없는 수준의 유치한 시기 때문에 1910년, 20년대의 한국의 지성인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과연 지금 이런 마녀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이 대통령 노릇을 하게 된 것이고 이재명 본인도 국회에 있어서 그날 밤에 달려갔기 때문에 오늘 대통령의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것이고 그만큼 자기 목을 내놓고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민족의 도덕적 승화를 위해서 아토믹 범브를 이겨낼 수 있는 도덕적 무장이 필요하다 이거야. 그러려면 뭐냐? 계사를 읽어야지. 계사를 읽어야 되고 제가 말하는 도마복음을 읽으셔야 되는 거야. 도마복음. 여기에 예수가 과연 어떤 예수인가? 도마복음의 예수는 아시아 대륙의 성인이에요. 서양의 로만 카톨릭에 의해서 왜곡된 예수가 아니라고. 팔레스타인은 갈릴리는 아시아입니다. 거기는 아시아. 소아시아 대륙 안쪽에 있는 겁니다. 더 우리 쪽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 지금 이 정치에 대해서 우리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정치에 이제 너무 관심을 갖지 마세요. 자꾸만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이러면은 역사가 또 잘못 갑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지 말고 오직 계사에 관심을 가지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 가끔 아인슈타인 얘기도 끌어다 오고 요것만 들으면은 보편적인 인간이 돼야지 이기심에 사로잡힌 국소적인 인간이 되겠냐 보편적인 여러분들 그야말로 여러분들은 성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어떤 도덕의 구심점이 돼서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되고 반드시 남북의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총리가 반드시 돼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의 근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 좀 같이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가 인원이 하늘과 땅이 엉켜 붙어가지고 남자 여자가 그냥 엉켜 붙듯이 그냥 인원 그러면서 만물이 거기서 화순이라는 건 생성되어 나오는 걸 화순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섹스의 위대한 게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돼서 거기서 나오는 애가 A와 B가 아닌 다른 게 나오잖아요. 개체가 항상 생명이라는 거는 다른 거야 지금. 부모하고 다른 성격의 개체가 나온다는 게 이게 보장이 안 되면 만 똑같게 나온다 그러면 그 역사가 성립을 안 하지 지금. 그래서 여기 화순이라고 쓰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남녀 구정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구라는 거 여기 이 건축한다는 구고 여기 이 정이지만은 이게 뭐냐면은 구라는 게 이게 좀 스트럭처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원래 이게 쓴 거는 이렇게 제방변이라구나. 이거에서 이게 완전히 엮는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건 구인데 구가 뭐를 갖냐면 정을 엮는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DNA 사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남자의 정액에 관해서는 인식이 쉬웠을 거야. 그 옛날에 배란이 되는 여자의 자궁 내의 난자는 잘 몰랐기 때문에 그 육안으로 그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정이라는 게 지금 남녀의 구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남녀의 구분이 있는 게 아니고 남자의 정, 여자의 정이죠 지금. 근데 이 정이라는 건 뭐냐면 이 쌀미가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쌀이 이게 중요한 주식이니까 그거 먹고 우리가 소화를 해서 다 이렇게 술독에서 뭐 걸리듯이 이게 다 걸러져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여기 딱 모여 있는 게 이걸 정액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쌀미에 이게 정이라고. 이 정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에센스라고 그럴 때도 정환이 무슨 정이 에센스의 의미가 되고 정액. 이게 하여튼 이 정수, 정화 뭐 이런 가장 에센스. 그러니까 이 정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정자 난자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존재의 에센스. 이 존재의 에센스가 구가 된다. 서로 엮여진다. 그럴 때 만물이 화생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남녀라는 건 사람의 남녀가 아니라 이건 뭐야? femininity, masculinity. 여성성과 남성성이 구정을 해서 만물이 화생한다. 그러니까 이게 소위 동방사상의 이 생명 철학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무슨 동성연애자들이 무슨 커밍아웃 한다는 거, 그 개인적인 사정이죠, 그거는. 그리고 그거는 우리 사회적으로 뭐 용인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근데 그거 가지고 무슨 대단한 우주론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지. 지금 우주가 이게 안 되면은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끝나고 대자연도 끝나고. 아니 대자연은 호모섹스가 없잖아. 나무는 레스비안 없잖아. 레스비안 나무가 있어? 그러니까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사자가 무슨 레스비안 사자가 있어? 뭐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구질구질한 얘기를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원칙을 지키고 우리가 어떻게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인가. 자기 개인의 감정에 따른 어떤 요구에 따라서 사회정의를 부르짖으면 큰일이에요. 사회정의라고 하는 거는 모랄, 근원적인 도덕적인 원칙에 따라서 그걸 먼저 전제해 놓고 나서 마이너한 조정사항은 우리가 얼마든지 웰페어 시스템을 통해서 조정해 나갈 수 있는데, 그런 걸 가지고 무슨 그릭 히람 놈들이 뭐 괴이하게 그 무슨 호모섹스 남색을 밝히고 그랬던 거 가지고 우리 역사와 인생의 모델을 삼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혼동을 하지 말아야 돼요. 전번에 2030을 얘기한 2030 영혼의 연대기라는 말, 이 책도 우리 통나무에서 만들어진 책인데 꼭 여러분들이 이것도 관심을 가지고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30의 우리 20대, 30대의 젊은이들이 앞으로 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 깊게 고민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거를 이 책에 쓰여진 내용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직접 직결되는 문제이니까 꼭 이 책도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